미디어계의 새 소식과 동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2014년 4월 11일에 인사드립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배현진이 네, 뉴스데스크 그렇습니다. 앵커로 아니 물러나는가 싶더니 부활을 했군요.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새 앵커가 들어찼고 또 후임자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와중에 다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 더 재밌는 건 예, 지금 그 앵커진이 구성된 지가 글쎄 말이에요. 한 5개월? 그렇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이제 또. MBC 뉴스데스크 앵커 한 달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저 김성수 앵커라고. 뭐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지금 그 박상권 기자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아나운서가 김소영 아나운서라고 그 약간 젊은 그 아나운서인데 전에는 그 권재홍 배현진이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후임으로 온 이분들은 다 주니어급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현진이 돌아온다. 남자 앵커도 바뀐다면서요. 남자 앵커도 예전에 한번 박용찬 앵커라고. 그것도 그 양반도 올드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야 이거?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상한 거는 예. 보통 그 김용민 PD도 잘 알겠지만 예. 보통 주말을 하다가 평일로 이렇게 넘어오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죠. 평일 앵커를 하다가 네. 주말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박상권, 김소영이 이번에 그럼 주말로 간다는 거예요? 박상권 기자가 예. 주말로 예.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래요? 김소영 아나운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정민 아나운서가 이제 주말로 이제 뉴스데스크로 복귀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사례죠. 어허.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 배현진 씨가 뭐 남다른 특기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MBC 쪽에서 이렇게 앵커를 교체하면서 네. 외부에 알린 그 교체 배경은 네.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청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청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어요. 시장 그 지배 비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 저희가 줄여야겠어요. 이게 아니라 시청률을 더 올려야겠다. 이런데 박용찬, 배현진 이 카드로 시청률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놀라운 발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창조경제 시대에 완전한 그 역발상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좀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배현진을 택했다. 네.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 MBC 판단을 저는 존중하는데 저는 또 뭐 존중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또 시청자잖아요. 한 명의 시청자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 배현진을 택했다. 아주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앵커 발탁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참 나는 웬만하면 참 그 이라크 팔고 싶진 않지만 2014년 6월만 해도 이라크를 팔고 싶지 않다던 이진숙 현 MBC 보도본부장. 결국 안 팔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자. 팔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2014년 4월 팔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 이진숙 보도본부장도 뭐 나온다면서요? 그 이라크 종전 무슨 그 기념으로 행사를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점은 예. 젊은 기자들도 예. 일단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예. 본부장임에도 예. 리포트를 하겠다고. 리포트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는 일단 존중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리포트는 영예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라크 하면 이진숙 떠오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라크 건으로 깔때기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든 본부장으로서 폼 잡지 않고 자기가 마이크를 잡겠다. 네. 뭐 이런 자세는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더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네.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보도국장도 이참에 마이크 한번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진숙이 김장겸한테 장겸이 형님한테 마이크 한번 잡아라. 네. 요즘 MBC 이 뉴스데스크 잘 안 보시죠? 난 한 번도 본 적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저도 뭐 네. 직업적인 이유 빼고는 잘 안 보는데 우리 배현진 씨 나온 이후로 네. 시청을 안 해. 그 보시면 부장급들이 리포트를 가끔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데 네. 이제 진숙이 누님께서 네. 장겸이 형님한테 네. 내가 잡으니까 국장도 한번 잡아봐라. 네. 요렇게 아마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장겸이 형도 TV 나오면은 시청률이 오르겠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자꾸 TV에 나오면은 네. TV를 보게 될 수도 있겠어. 제가 봤을 때 이진숙 본부장이 TV에서 마이크 잡잖아요. 네. 올라갑니다, 조금. 왜냐하면 그게 지속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만 네. 처음에 나온다고 하면은 예. 반짝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굴까? 예. 리포트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예. 저도 한번 볼 것 같긴 한데. 예. 장겸이 형은 난 만우절쯤 해서 빌 게이츠가 죽었다 이걸로 리포트하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만우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농담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정색하면서 살다 그렇지. 보니까 안 돼. 농담을 정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돼요. 농담은 그냥 농담인데. 예. 우리 지금 9층 국민 TV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지금 리허설하는 장면이 화면이 내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또 9층 한번 마이크를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들리나요? 마이크는 내렸구나 이 사람들. 그러면 저기 용의주도하게 리허설을 연습을 하고 있구나. 예, 저기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우리 김봉수 감독이 앵커석에 앉아가지고 네. 피사체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회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9시 뉴스 안 봐도 돼. 이 국민 TV 뉴스 K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뭐 국민 TV 뉴스 K만 봐도 그렇죠. 라디오는 이강윤의 오늘이라고 그렇습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나가는 그것만 들어도 요 좀 전에까지 방송을 하셨는데 이강윤 평론가님께서 아직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으시고 제 옆에서 접대용 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서 계속 네. 양말도 지금 신발도 벗었습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라 하면 아주 진상 대박 나옵니다. 아니 이 선배 왜 안 갔어요? 지금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고 있잖아요. 교감을 해. 옆에서 굉장히 소통을 하고 계세요. 양반다리로 앉으셔가지고 의자에. 예. 그래요. MBC가 왜 이렇게 망가졌다고 보세요, 이강윤 선배? 재철이 돼야 할 분이 재철이가 심재철, 늦게 되는 김재철. 바람에 우리가 분리수거 하고 있잖아요. 예. 아파트에서는 잘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잘 안 되나 봐요. 예. 거기는 재활용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아무튼 MBC의 그 특유의 네. 제가 기자 현역에서 뛸 때 보면은 그 친구들 소수 정예로 뚝심도 있고 곤조 일본 말에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있고 아주 파이팅이 넘쳤는데 요즘은 그런 걸 통 못 보겠어요. 그 개통이 없는 분들이 또 요즘에 그렇죠. MBC 뉴스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시용할 기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의 인력 구조에 굉장한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주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거고 보고 체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당장 보도국장하고 보도본부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죠. 김장겸 너 리포트해 했을 때 김장겸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 아니죠 지금. 하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본부장이 국장에게
리포트를 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조금은 궤도를 벗어난 그런 요구죠. 조금 이상한 거죠. 예. 약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한국 언론계에서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예. 하여간 이 MBC 뉴스데스크 또 배현진 앵커의 그 복귀가 시청률을 노린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모든 문장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 TV 뉴스K의 시청률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 국민 TV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용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그냥 앵커가 교체가 되고 약간 올드한 그런 이미지 앵커로 다시 이제 뉴스데스크가 재편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요. 지금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170일 동안 파업을 할 당시에 일단 파업으로 참여를 했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났나요? 그 시점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를 했죠. 그때 이제 논란을 빚었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지금 박용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 파업 때 사측편에 서서 뭐 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요. 그 보도국 사회 2부장 시절 때 2011년 당시 떠들썩하게 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전화 사건 아시죠? 그때 당시 MBC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당시 이 사회 2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뉴스데스크에서 일방적으로 그 리포트를 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인데 그 뒤에 이 박용찬 기자가 MBC 기자회로부터 논란을 다루는 것이 뉴스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정해서 다루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법원이 아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받았던 그런 당사자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5월 5일부터 MBC 뉴스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기괴한 뉴스를 하실 모양이네. 그럼 시청률 오를 수도 있겠구만. 아니 뭐 그걸 다 떠나서 이미 MBC 뉴스는 시청률 면에서 지금 얼마나 돼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편 시청률을 향해서 제일 낮아요, 지상파 중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런 진영을 가지고 시청률을 올리겠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더더군다나 더 우려가 되는 거는 김재철 전 사장 때 부사장이었던 안광한 지금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재철 전 사장 때 입으로 불렸던 이진숙 저 워싱턴 지사장 보도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전 사장 때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시사교양국장 지금 편성제작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앵커들도 다 김재철 전 사장 체제 때 뭐 잘 나갔던 그런 선수들이 다시 앵커진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거 안광한 사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MBC는 안광한 사장 체제가 아니고요. 김재철 전 사장 체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또 지금 출마하셔서 사천을 누비고 계시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MBC는 사천 짜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김재철 전 사장이 사천에서의 지지율과 MBC 뉴스데스크의 지지율이 시청률이 거의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예전에 배현진 씨가 그 파업 안 하고 노조를 탈퇴하고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회사 선배들의 모습에 화가 났다. 이 노조 선배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내 인생 책임도 못 질 당신들, 이대로 파업 계속 끌고 가면은 나 위태로워, 나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논란을 좀 많이 일으켰죠. 야, 이 책임을 져주는 이런 좋은 선배들과 함께 일하는 배현진 아나운서는 참 근래 보기 드물게 행복하게 사는 분 중에 한 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MBC 판단은 이걸로 시청률을 한번 올려보겠다. 시청률이 오를 수도 있겠어. 저는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첫날 방송만. 참. 여러분들, 대안이 있습니다. 9시 뉴스K가 답입니다. 예. 그것만 봐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아니, 최소한 MBC보다는 47만 배 나요. 예. 47만 배보다 훨 낫습니다. 한 470만 배로 조금 격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 뭐 앵커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누가 뭐 구상을 했겠죠. 구상을 했으니까 아마 좀 그렇게 실행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오셔. 오늘 또 손병희 형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오픈된 미디어 토크입니다. 네. 우리 강윤희 형님께서 좀 전까지 계시다가 나가셨고. 네. 그래요. 맹경순 선배가 다음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셔, 지금. 네. 예. 하여간, 우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 복귀를 하셨군요. 네. 아이고, 이게 참 멋진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또 배현진 아나운서 하면은 또 반드시 또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할리우드 액션의 주인공 우리 권재홍 지금 부사장님이시죠. 부사장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보도본부장 권재홍, 보도국장 김장겸, 그렇습니다. 앵커 권재홍, 배현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홍보본부장 이진수. 그렇죠. 이게 무슨 회전문식. 회전문식. 그렇습니다. 이제 좀 물러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번에 다시 화려하게 다시 복귀하는.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뭔가 참신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권재홍 부사장님. 오늘 또 핫 인물이 좀 되셨죠. 왜요? 배현진과 권재홍. 왜? 언론계 핫 이슈였습니다. 왜냐? 오늘 판결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판결이 나왔어요? 헐리우드 액션. 그때 이제 노조가 그렇습니다. 퇴근하던 권재홍 그때가 신체 접촉을 해서 마치 그 보도를 보면은 노조가 때려가지고 권재홍 허리가 나간 것처럼. 아니 그렇게 인식이 되던 뉴스. 그거에 뉴스 데스크에서 노조가 물리적으로 저질해가지고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 언론노조 MBC 본부가 이건 허위 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심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및 2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MBC 쪽이 항소를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줄 MBC인가 어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이 2심으로 갔군요. 2심으로 갔죠. 근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을 확정했어? MBC 기자회의 손을 다시 들어준 거죠.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 2심도 그렇게 나온 거고. 2심에서 MBC가 그때 권재홍 그때 당시 본부장이 마치 노조가 물리적으로 저질해가지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거 허위 보도다. 이렇게 1심과 2심 모두 판결을 한 거죠. 확정됐다 하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제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MBC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아직 뭐 이제 상고할지 말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지만 뭐 할 가능성이 한 거의 100%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심과 2심 모두 당시 그 MBC 뉴스 보도가 허위였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1심, 2심 그대로 쌤 똑같이 갔어요.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죠. 상당히 낮다. 그리고 당시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물리적으로 없어요. 물리적으로 충돌을 안 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충돌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MBC 보도가 어떻게 나갔느냐? 그때 당시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영국 기자라고 그 앵커가 대신 이제 뉴스 데스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습니다.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 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서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허위라고 지금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 찍은 영상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딱 보니까 신체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권지현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염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MBC 쪽이 영상을 딱 공개를 하니까 없잖아, 신체 접촉한 게. 그러니까 MBC 쪽이 이제 그때 당시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증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거를 MBC 쪽도 시인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은요. MBC 쪽이나 우리 재홍이 형님이나 상고는 무슨 상고입니까? 떳떳하게 이제 정정보도 하고요. 사과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쳐야죠. 이걸 또 대법원까지 가겠다? 염치가 없죠. 아니 우리 장겸이 형이 민동기 국장한테 건 소송은 그냥 1심에서 나오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2심에서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다니까 이것도. 사람이 그 나이브해. 그래요. 오늘 또 근데 우리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셨겠네. 부사장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또 이 책임져야 할 후배가 또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까지 했으니 얼마나 보람 넘치겠어. 그렇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게 아닐까. 요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근데 이제 제가 좀 참담하다고 느끼는 거는 당시 이 사건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고를 당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건으로. 그러니까 장본인 그때 당시 이제 기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기자회 노조 이런 데에서 막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도국 투쟁이라든가 이른바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박성호 MBC 기자회장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허리우드 액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측이 뉴스데스크로 보도한 정도가 아니라 그 기자회 회장이었던 박성호 기자를 해고시키기까지 했다. 해고의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박성호 당시 기자회장이 주도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를 했고요. 지금 박성호 기자는 해직 기자입니다. 아니 그걸 해고할 사안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1심과 2심에서 허리우드 액션이 명백하다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MBC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물론 대법원까지 MBC는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참담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리우드 액션을 한 권재용 당시 보도본부장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부사장이 됐고요. 그때 당시 사실 이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성호 우리 MBC 당시 기자회장은 지금 아직 해직 상태로 있습니다. 복직도 안 되고. 이게 지금 MBC 상황뿐만 아니고요. 현재 2014년 대한민국 언론 상황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배현진 씨가 복귀하면서 파업을 그치고 혼자서 노조를 탈퇴해서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뉴스 앵커의 책임감과 신뢰 다시 단단히 쌓아가겠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허리우드 액션 보도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뉴스 앵커의 책임감과 신뢰를 좀 쌓아라. 아이고 진짜. 저는 정말 권지영 부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설사 그 충돌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지만 이렇게 한번 부딪혀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이 언론계 선배지 않습니까? 훨씬 선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노조라든가 이런 데 가서 후배들한테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뭐 따끔하게 얘기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날 문제인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없었는 걸 지금 본인이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지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박성호 기자 같은 경우는 해직이 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네. 아 정말 이거는 언론계 대선배로서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미디어 오늘 단독 보도가 있네요. 단독 보도 요즘 단독이 많습니다. 단독이 많아요. 예. 강남세무서가 종편 MBN에 3,700만 원을 출자했다. 뭐 액수는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세무서가 네. 공공기관이 종편에다 투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게 예.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성동구청이 마포구청이 종편에 투자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재밌는 게 국세청이 어디다 아니 국민연금이 그 국민들이 모아주신 이 연금을 불리는 차원에서 뭐 유력한 검증된 그런 주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아니 세무서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금 걷는 곳에서. 근데 이게 강남 세무서도 네. 정확한 경위를 모릅니다. 이게 더 웃깁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MBN 쪽 설명이 뭐냐? 이거 박장준 기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래요? 이걸 쫙 받았어요. 예. 근데 강남 세무서가 일단 MBN의 주식을 보유한 건 맞고요. 이 주식이 예. 이 MBN 자본금에 포함된 것도 맞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왜 강남 세무서가 MBN 주식을 보유를 하게 됐느냐 이거 아닙니까? MBN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 세무서가 파산한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MBN 주식을 압류했다. 압류했다. 이게 예. MBN 쪽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설득력 있는데 예. 우리가 물어봤죠. 예. 강남 세무서한테. 예. 강남 세무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무서가 MBN 주식을 공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경위를 추적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MBN 설명대로 세무서가 파산한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MBN 주식을 압류했다고 뭐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거를 공매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세무서면. 그렇지.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MBN이 나중에 더 그 시세가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니 다 떠나서 예. 그거를 강남 세무서가 지금 몰라가지고 우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자기들도 거 모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MBN이 예. 그러니까 MBN뿐만 아니고요. 예. 당시 종편이 출범할 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녔는가가 여기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이 기사가 예. 강남 세무서가 종편 MBN에 3,700만 원 출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이면에 있는 거. 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종편들이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는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네. 이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어이구, 여기 보니까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 28억 출자를 했네요. 굉장히 많이 여기 저희가 지금 법인 주주 명단을 저 기사 말미에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예. 어이구, 이 세종대도 있고 말이죠. 한국 생산성 본부.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예. 왜 들어갔는지 모를 곳들이 꽤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도 있네요. 있죠. 그 새끼 있나 한번 보자. 그 새끼는 출연도 안 하지, 종편에. 그렇지. 야근 새끼야, 그 새끼. 본인 나름 관리를 하는 그렇지. 그 새끼가 투자 안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야, 거기는. 그 새끼가 나름 명민하다니까, 그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뭐,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새끼가 투자 안 했으면은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결국 우리 세금으로 그럼 종편에 투자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렇게까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세무서가 투자를 했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종편 투자를 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파산한 주식을 강남 세무서가 가지고 있었다. 예. 근데 왜 지금까지 그걸 공매를 안 했느냐? 예.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예. 이거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박장준 기자가 예.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불독, 진돗개입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김진각처럼도 청와대 불려가는 거 아니야? 최성준 방통위원장 그 취재할 때요. 최성준 후보자가 진려했다는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박장준 기자를. 박장준 기자가 문자와 통화를 포함해서 50통 가까이 최성준 후보자에게 당시 후보자에게 전화질을 하는 바람에 이런 정신의 기자가 MBC에 옛날에 참 많았는데.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우리 김장겸 기자, 이진숙 기자가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게 시청률을 위한 저는 히든 카드가 돼버리는 비참한 현실에. 저는 진숙이 누나와 우리 장겸이 형님의 젊었을 때 그 기자 있잖아요. 그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그래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모습이 좀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끝나고 나서야 그런 얘기는 위험해. 지금 나는 민사만 걸렸지만 우리 형님은 또 지금 형사까지 지금 얽혀 있잖아. 정력 안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다음 이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상 검증을 또 한다고요? KBS가? 요것도 정상근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MT 가지 않았습니까? MT 갔는데 그날 미디어오늘 쪽에 제보가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KBS 관계자와 응시한 면접을 받던 확실하네. 그런 선수들이 마치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다 제보를 받은 거죠. 제보를 받은 주체들도 다 달라요. 근데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이제 제보가 들어왔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정상근 기자한테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MT 김용민 PD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MT 가면은 보통 저희도 그랬지만 일단 족구 한 판을 합니다. 족구 한 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체육 경기를 하죠. 정상근 기자는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요? 계속 전화를 합니다.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MT 때 취재를 해서 취재가 완료된. 어허. 야, 대단한 양반이구만. 그때 당시 MT 분위기는 제1파 우리 신앙님 대표이사와 조현호 부장을 비롯한 정치사회부 기자들이 고수도파가 한 명 있었고요. 또 다른 파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리전에 강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그 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파는 술 먹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4파가 있었는데 제 4파가 일하는 파였습니다. 일하는 파. 컴퓨터 키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정상근 선수가 제 4파였는데 취재를 해가지고 결국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게 공영방송에 신입 기자를 뽑는 신입 기자와 PD, 신입 직원을 뽑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애국가 사절을 불러보라. 애국가를 부르면 그 가사대로 지킬 자신이 있느냐? 이거 무슨 종교기관이야? 아니 종교방송인가? 저는 여기까지는 저는 유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테면 애국가 4절은 솔직히 잘 모르는 선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외웁니다. 욕심이 아주 투철해. 그러니까 혹시 이 애국가 4절 알고 있는 선수가 있나?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겸
간단하게 뭐 워밍업을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유치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뭐 뒤가 걸 다 물어보는 판이니 뭐. 그렇죠. 그 뒤가 좀 심각합니다. 예. 종북 세력이 있다고 보는가? 종북 좌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네. 건국일을 언제로 보나? 건국일.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출범일로 보는지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그걸로 보는지. 정부 수립일로 보는지. 그렇습니다. 그 정부 수립일로 봐야 이게 진짜 보수적 이념에 투철한 애국지향적 신입사원이다.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많죠. 그리고 저는 이 단어 선택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요. 예. 종북 세력, 종북 좌파 이런 단어는요. 예. 상용화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개념어가 아니지. 개념어가 아닙니다. 절대. 네, 개념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특정 단체나 특정 진영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네. 종북 좌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건 명백하게 사상 검증적 요소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저는 사실 그 예전에 그 아나운서 뭐 이렇게 프로듀서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 그 학벌이 좀 별로입니다. 제가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KBS 직원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언론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인식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KBS 지원해. KBS는 그래도 비교적 사람 가려서 뽑진 않더라. 실력껏 뽑더라. 그때 정영주 전 사장 시절은 그랬지. 상당히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치. 학력도 안 보고. 안 보고. 예.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예. 아예 이 양력이나 이런 걸 안 보고. 네. 정말 면접을 통해서 뽑았죠. 또 지역의 이 방송사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역 할당제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지역 출신 그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열었던. 그렇죠. KBS 인사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은 야, 딴 데 다 떨어져도 KBS는 들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간 방송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KBS 가서는 붙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KBS 그 어디보다도 가장 투명하고 실력껏 뽑았던 뭐 다른 조건 보지 않았던 이런 KBS의 공채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요. 정상근 기자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미디어오늘 기자들 여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응시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두 사람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응시생들 사이에서 약간 면접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이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는요.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매년 나왔다. 아니,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거는 작년부터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응시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열받은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미디어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는 자기는 정말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소신 있게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지. 그 얘기가 뭐냐. 결국 사상 검증적 요소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응시생들이 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속에 이미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지. 당연하죠. 그 의도에 맞춰서는 답을 할래 안 할래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2012년 때 다들 아시겠지만 KBS 노조와 MBC 노조가 언론사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미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이 얘기가 돌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이거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면접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이 질문이 나올까봐 나름 대답을 준비를 해간 선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 때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 면접 볼 때 노조를 가입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을 네. 응시생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2013년도에 나왔다는 거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지금 KBS 분위기상 노조 가입할 거냐, 네. 종북 좌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건국이를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들이 갖는 맥락과 의미가 결국에는 네. 응시생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청년들이 불쌍한 거죠. 꼴통들한테 이 면접 당하면서 참 못할 짓을 하게 하는군요. 나는 우리 응시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라고. 그렇죠. 마음에 없는 말하고 일단 하고. 들어간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상근 기자가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미디어 인사이드라고요. 거기서 작년 12월 그런 건 왜 지들이나 잘하지? 응?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질타를 했느냐? 이념 논쟁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사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KBS가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종북 좌파, 종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 KBS의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맥과 같이 해서 뭐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 뭐 100%. 100%. 떨어질 것이고. 100%. 네. 그래요. 아이고 참 우리 KBS가 다 별짓을 다 하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종교방송 거기 들어갈 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지요. 극동방송은 노조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직접 김용민 PD가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받은 바에 따르면은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또 혹은 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노동자의 뭐 권리 차원에서 뭐 조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일반론적 얘기를 한다. 어렵다는 거지. 눈을 딱 감고 거짓말 뻥 쳐도 됩니다. 그렇지. 이런 건 뻥 쳐도 돼. 우리 저 언론사 응시생분들 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답 다 해줘. 다 해주고 들어간 다음에 소신껏 행동해. 들어가셔서 소신껏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한 놈 속으로 막 욕하고 그러고 들어가. 그 뭐 거기서 뭐 소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그 질문한 놈이 웃긴 놈이고 유치한 놈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소신껏 행동하세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민TV와 미디어오늘은 그런 질문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안 던지죠. 유치하게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이런 거예요. 응시생들 있잖아요. 취업 응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습니다. 진짜. 참 진짜 아주 이거는 여기서부터도 그 회사의 격이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좋은 인재를 뽑는 거 좋죠. 뭐 마땅한데 면접으로 못 가립니다. 당연하죠. 면접 자리에서 사상 검증 못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면접하는 사람의 격만 떨어뜨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물어볼 게 그렇게 없습니까? 저도 신입사원 채용할 때 면접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무슨 종북 세력 이런 거 물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물어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적으로 그럼요. 당신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정철훈한테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PD전할 때. PD전할 때? 기자 왜 되려고 하느냐. 정철훈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정철훈 선수의 그 답변은 굉장히 좀 제너럴한 답변이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거 종북작파 척결을 위해서 기자가 되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면접 들어갈 때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할 때 그 사람 눈과 태도를 보거든요. 관상을 봐? 아니 관상을 보는 게 아니고 김문기하고 이병철은 뭐 관상을 본다는 얘기가 있더만. 대답을 할 때 정철훈 선수는 정확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네. 아마 면접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참 KBS가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군요. 근데 예. 좀 답답한 게 KBS 쪽 그 사측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네. 아니 KBS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긴 했으나 예. 사상 검증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망가진 건 인정해? 망가질 정도로 망가지긴 했지만 사상 검증을 할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건 맞는데 그거는 의도는 뭐 이게 사상 검증 차원이 아니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그 뭐하러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정말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구나. 제가 만약에 면접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간 면접관 중에 다른 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고 예상을 했을 때 예. 저는 그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건데 네. KBS 쪽의 사측에 계신 분들은 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진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나랑 생각이 좀 많이 격차가 나는구나.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저는 거기서 괴리감을 좀 느꼈습니다. 네. 참 아주 재밌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또 얘기 들어보면은 극동방송 같은 데는 네. 이런 거 물어봐요. 전에 구원받았는가? 그럼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구원 안 받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구원 만빵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건 이제 장난하는 거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경건하게. 구원 받은 증거를 대보게. 뭐 어떻게 증거를 어떻게 돼? 그런 것도 뭐 천국 가서 뭐 뛰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라고 진짜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신앙 간증하라는 얘기인데 유치한 거지. 그 사람한테 신앙 혹은 뭐 이런 자신의 신앙도 일종의 어떤 소신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철학이고. 네. 왜 그걸 검증하는데? 난 그거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광의의 사상 검증이죠. 그렇죠. 기독교 TV 쪽에서 초창기에는 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전에 성경 몇 권인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이게 성경이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2권입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신약 1권, 구약 1권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나 보지. 그 면접하는 사람은 어째서 2권인가 딱 물어봤더니 집에 1권 있고 이번에 기독교 TV 들어오려고 또 1권 샀습니다. 땡! 근데 당시 TV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뽑혔어. 그래요? 그 형님 뽑혔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런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 속에서 남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철학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철학을 물어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기탄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종북은 나쁜 겁니다. 없애야 합니다. 온수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게 느꼈다면은 면접에 참여한 사람이 그거는 사상 검증이지. KBS 쪽에서 정말 모르시는 척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응시생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KBS 분위기. KBS 본선까지 간 사람들이라면은. 그럼요. KBS 분위기, MBC 분위기, SBS 분위기, 또 JTBC 분위기, 경향 한겨레와 조중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 다 파악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KBS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종북 좌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나왔다. 응시생들 보고 비판하란 얘기죠. 그렇죠.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응시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박을 응시생들이 그런 압박을 받을 거라고 알고 던진 질문일 수도 있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응시 최종 면접을 본 그 선수들이 미디어오늘에 왜 제보를 하겠어요? 그 압박 때문에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야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약으셔야 되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눈 딱 감고
종북 좌파 비판하십시오. 비판하세요. 비판하고 KBS 입사하시고요. 거기 가서 소신 있게 직장생활을 하고 만약에 뭐 미디어오늘이란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북 좌파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합격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제보하시고. 제보하시고 좋은 취재원으로 주시면 열심히 받아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저놈들한테 정직할 필요가 추호도 없다. 없습니다. 전혀. 정직해서 피해보는데. 입만 열면 사기치고 기만하는 저자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오늘 그 정도는 용인을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참 하여간 기가 막힌 KBS와 MBC의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또, 퇴거 불응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또 퇴거 불응? 아니 무슨 이렇게 미디어오늘은 자꾸 쫓겨나? 쫓겨나는 전문 기자. 그리 누구야? 조수경 기자가 장겸영한테 쫓겨나는 거.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무단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 요걸로 걸었다가 요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짝 바꿔가지고 퇴거 불응으로. 퇴거 불응. 요걸로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국방부에서 그 조수경 기자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또 퇴거 불응이 있었어?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고 쫓겨난 기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조현호 정치사회 부장입니다. 부장. 지난주에 온 양반은 조윤호. 고기 좋아하는 조윤호. 그렇습니다. 이번엔 조현호. 조현오가 아니라. 조현호 정치사회 부장인데요. 오늘 그 무인기와 관련해서 국방부 발표가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생방송 이 라이브로 잠깐 중계된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죠. 군사 전문 기자를 좀 하셨는데 브리핑이 대략 한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북한 것이라는 증거를 못 내밀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팩트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 부품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렸는데 날자 이것만 갖고 북한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 말이야. 이 삼성 부품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명하는 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삼성이 정부 몰래 북한에 부품을 수출했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래서 브리핑이 5분 만에 끝났고 질문을 딱 2개만 받았대요. 김민석 대변인이. 그리고 나머지 주요 내용은 이제 방을 옮겨가지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만 백 브리핑을 하겠다. 이 백 브리핑이 뭐냐? 전반적으로 배경 설명을 기자들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핑 룸이 있어요.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브리핑을 하고 이제 나와서 기자들이 다 따라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방을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만 백브리핑을 하겠다. 일단 카메라는 끄고. 그렇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그런 거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정보 보고를 하거나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취재를 했던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 그리고 민중의 소리 뭐 이런 매체들 기자들이 백 브리핑을 하는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거기 있던 뭐 출입 기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만 백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고 당시 조현호 부장을 비롯한 출입을 저지당한 그 선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상황을 이치열 우리 멀티미디어 팀장이라고 사진 찍는 그 팀장이 있습니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또 미디어오늘 페이스북에 당시 막 적하게 항의하고 있던 조현호 부장의 모습을 찍었는데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격렬한 항의냐. 멱살을 잡히고 끌려 나오든가 퇴거불응으로 실질 끌려 나오든가 해야지. 이건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막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원래 그 강력하게 빈축을 샀구나. 빈축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현호 부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철 팀장도 같이 항의를 하다가 그 장면을 놓쳤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오면서 여기 미디어 토크 오면서 그랬죠.
질질 끌려 나왔어야지. 멀쩡하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본인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우통을 벗고 들어 누워야지. 그럼요. 들어 누워야죠. 멱살 한번 잡히고 몇 대 맞고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본지 기자 폭행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야, 이게 진짜 이 정부 들어서는 말이죠. 이게 아주 굳은 각오와 신사적 태도 걔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 이럴 때 이제 미친 듯이 달려붙어가지고 뜻을 관철하지 않고서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어떤 그 기자분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들이 이 기자는 분명히 사무실로 한번 쳐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기자들과 제가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내가 기자들한테 내가 맞겠다. 내가 맞을 테니 넌 기사를 쓰고 넌 동영상을 찍고 넌 사진을 찍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딱 풀단을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까지 정했어. 뭐 어떤 땡땡땡 본지 국장 폭행. 우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 기자는 어디 가서 맞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기사입니다. 기사. 맷집이 곧 그 기자의 경쟁력이에요. 기자가 맞잖아요. 그거 기사입니다. 머리 기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현호 부장이 원래 전투력 100이었는데 오늘 약간 좀 전투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여러분들, 특히 그 보수단체 여러분들, 아바이 순대 연합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여러분들, 미디어 오늘 가세요. 풀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기자 특히 우리 민동기 국장을 패면은 크게 실립니다. 크게 실립니다. 포털에까지 전송이 되는 미디어 오늘을 그리고 또 한 번 저도 한번 민사 소송을 한번 제기해보는 영광을. 그렇죠, 그럼요. 이제는 당하지만 말고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돼. 저도 한번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상당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젠 좀 우리가 독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새끼 같은 그런 정신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당하기만 하고 맞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 시간이 급한데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내일입니다.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강원도 조합원 협의회 창립식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원도 조합원 모임 한 200분 정도 오시거든요. 항상 6,000석입니다. 큰일 나요. 다 오세요,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